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58회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에서 방송 강의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프로그램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이했을 때 일본이 물러난 후 쓰다 버린 찌꺼기처럼 남겨진 그들의 해운 유산이었죠. 우리 해기 해운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울 남대문 근처에 소재한 조선우선 사옥이나 근처 커피숍에 모여서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박 확보가 문제였는데요. 일제 치하에서 한반도 해운을 경영하던 조선우선의 선박들이 전쟁으로 상당수가 멸실되었고요. 남은 선박도 일본인 그들이 철수하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광복 후에 해운을 할 만한 선박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한반도, 바다를 삼면에 끼고 있는 바다가 운명 그 자체인 대한민국은 해양국가, 그야말로 해양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박, 바다를 다녀야 하는 선박이 없거든요. 이 문제는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갈증이 약간이나마 해소되었는데요. 미국은 조선의 복구를 위해서 원조 물자를 실어 나를 전쟁표준선, 여기서 전쟁표준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표준선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약 5천여 척의 군함을 제조했는데요. 엄청난 양이죠. 이 배들을 말합니다. 미국은 이 전쟁표준선들 중 그 일부를 무상으로 또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원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인들은 일제강점기에 한반도 소재였던 선박의 반환 문제도 적극 추진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몇 척의 선박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복 후 초기에 해상 운송으로 실어 나른 화물은 상당 부분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원조 물자였습니다.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미국의 원조 물자가 부산항과 인천항으로 들어왔는데요. 화물의 원활한 양육을 위해서 부서진 항만의 복구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초창기 한국 해운의 가장 큰 희망은 풍부하고 수준 높은 해기 인력이었습니다. 광복되고 이듬해 1월에, 그러니까 1946년이 되겠는데요. 1월에 외양항해에 승무 가능한 선박 사관들을 양성을 할 진해고등상승학교. 이 학교는 나중에 진해해양대학, 조선해양대학, 국립해양대학, 한국해양대학, 지금의 한국해양대학교로 개명이 되어서 발전해 갔는데요. 학교 이름이 이렇게 많이 바뀐 학교도 참 드물겠는데요. 진해고등상선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전국에서 유수의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교는 그로부터 2년 6개월 후부터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당시 미전쟁 표준선의 원조로 증가된 선척에 자리를 메웠습니다. 초창기 진해고등상선학교의 진로는 매우 험난했습니다. 광복 후와 6.25 전쟁의 혼란 전국에서 학교는 여러 차례 폐교 위기를 맞았지만 창립자인 이시형과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맥을 이어갔는데요. 그 외에도 당시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으로 통영해원양성소, 목포상선수산학교가 있었는데요. 목포상선수산학교는 나중에 목포상선고등학교, 목포해양고등학교,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
목포해양전문학교, 목포해양전문대학, 목포해양대학, 그리고 지금의 목포해양대학교로 개명 발전하면서 한국 해운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광복이 되고 한국 해운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해운 문제를 총괄할 전문 행정기관의 성립과 운영이었습니다. 일제는 한반도를 점령 통치하면서 해운 행정을 담당할 조선인 인재를 하나도 육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해운 행정을 조금 경험한 해기인은 교통국 해사과에서 근무한 전덕준 씨와 김은탁 씨,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급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해운은 행정에 있어서 거의 제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교통부 장관이 해운국장으로 황부길이라는 분을 영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황부길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상선에서 해기사로 근무한 분입니다. 본래 행정 업무를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인데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한국 해운의 현실이었는데요. 그렇지만 해기사 황부길은 해운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선구자적인 사명자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훌륭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도 그랬지만 1945년 광복 후에 한국은 해운을 할 만한 해운 자본도 없었고 병력 노하우도 전혀 부재했습니다. 미 전쟁 잉여 선박, 좀 전에 설명드린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이 건조했던 약 5,000척의 전쟁 표준선을 말하는데요. 한국은 이 전쟁 표준선들 중에 31척을 제공받았는데요. 이걸 특별히 관리하고 운영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시 교통부 소속의 해운국에서 관리 운영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당시 부영선박이라고 불렀는데요. 말하자면 관영해운으로 이 선박들을 운영했던 겁니다. 관영해운. 이건 부실 운영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본 방송 강의 49회 50회에서 저는 구한말 조선 조정에 의해서 운영되던 해운사업이 극심한 손해를 보고 실패하게 된 사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언급되는 관영해운으로 운영된 부영선박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바로 그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었던 건데요. 이 부영선박의 운영에서 적자가 너무 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적자가 너무 커지자 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호출되어서 해명을 해야 할 입장까지 되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당시 교통부 장관 허정은 당시 한반도의 유일한 해운기업인 조선우선의 사주 김용주를 만나게 됩니다. 허정은 김용주에게 민간기업인 조선우선이 부영선박을 인수하고 위탁 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한 척, 두 척도 아니고 무려 31척의 선박을 인수한다니. 이건 조선우선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조선우선뿐만 아니라 한국해운의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조선우선의 사주 김용주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조선우선은 그 자체로서 흑자 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용주는 시립과 명분의 경계에 서게 되었는데요.
스스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회사 임직원들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반관반민의 선박회사를 새로 설립하자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책기업, 최초의 공기업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공기업인 대한해운공사. 명실공히 한국해운의 출발점이 되겠는데요. 대한해운공사의 설립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기업 대한해운공사의 설립은 당시 해운국장 황북일님의 현명한 판단과 조선우선 임직원들의 해운 경영에 대한 안목과 사주인 김영주님의 사심없는 용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영주는 자사의 보유 선박들을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인계했고 그는 대한해운공사의 초대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그 후 그는 2년 동안 대표직을 수행했습니다. 대한해운공사가 설립되기까지에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입법적, 행정적 과정이 있었는데요. 1949년 9월에 대한해운공사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해운공사 설립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해운국장 황북일을 제외하면 모두 당대의 유력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는데요. 대한해운공사는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민간 공모주를 모집했는데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서 주식 청약 경쟁률이 1.6대 1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경제사회 여건으로 보아서 획기적인 일로 볼 수 있겠는데요. 1950년 1월 1일, 1950년 1월 1일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국책해운기업 대한해운공사가 발족되었습니다. 1950년 1월 1일입니다. 참 여러분, 참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해양한국, 해양국가, 해양한국으로 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구한말 조선인 최초의 선장 신순성 이래 일제치하에서 굴욕을 견디고 죽음의 항해에서 살아남은 우리 해기사들의 대양을 건너는 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해기사들이, 우리의 선원들이, 우리의 선박들이 우리의 화물을 싣고 해외로 수출하고 또 필요한 자재나 물품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의 선박들로 운송해오는 우리의 바다에 우리의 선박들이 넘쳐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양국가인데요. 바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깃털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온 겁니다. 이제 된 겁니다. 지금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의 방송 강의 프로그램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편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순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의 심호섭이었습니다.